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2% 상승으로 둘 다 준수하게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3개 중에 2개 정도는 오르는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결국 코스피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음봉 마감이라서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금요일날 또 우리 휴장, 그 다음에 월요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마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도는 나빴습니다. 외국인이 장 마지막에 더 큰 매도를 하면서 결국 6,400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연기금 또 500억 매도로 매도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니까 이런 변동성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 오늘은 무엇을 많이 샀는가 봤더니 LG엔솔, 한국항공우주, 현대모비스, 기아, TK지유캠스 이러한 겹들을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오늘의 특이점은 한국항공우주가 진짜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은 줍줍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7거래일 동안 하락하다가 8거래일째 드디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푸틴이 원유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석유와 가스 이거를 주지 않겠다 이러한 협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어제 유가는 5%나 급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긴 했네요. 4.5원 하락해서 1381일.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네요. 니케이 2.3% 상승, 상해 종합 0.2% 하락, 항생 0.6% 하락. 그나저나 니케이가 진짜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니케이의 차트를 봤습니다. 니케이의 주봉을 보면은 차트가 꽤나 괜찮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덜 빠진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이라고 하죠. 그 반면 우리나라는 많이 빠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르게 많이 빠진 만큼 또 급등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선물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 상승 중. 그리고 오늘의 선물 옵션은 조금 정신없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는 선물 매수한 거를 조금 되돌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천억 매수. 그리고 옵션은 콜옵션을 크게 매수, 풋옵션은 크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코스닥 인버스, 삼성전자우, 기아, 성일하이텍, 레버리지, 타차전,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SDI, 고버스, LNF, HLB, 코스모신소재, LG화학, LG엔솔, 현대로템, NC소프트, 코스모화학, LG노텍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NF, KMW,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걸 찾아보자면 일단 외국인이 한국항공우주를 무려 1,300억이나 매도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항공이 쭉쭉쭉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국 대만 휴장입니다. 그리고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쭉 쉰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태양광, 로봇. 갑자기 또 사료가 왜 급등하는가 봤더니 푸틴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웃기는 짬뽕이죠.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곡물을 지네가 통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료 관련주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주산업 15% 상승, 한일사료 7% 상승, 고려산업 7% 상승, 한탑 5% 상승. 그리고 태양광 쭉쭉 올라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위기에 태양광 업체가 주목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8% 상승, S에너지 4% 상승. 그리고 로봇 관련주 오늘 좋았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중요하겠죠. 로봇 ETF 출시 소식에 로봇주가 상승했습니다. 로보로보 9%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상승, 유일 로보틱스 7% 상승, SP 시스템즈 4.7% 상승, 해성 TPC 20% 상승으로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2차전지 또 올랐네요. 한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소식에 삼성 SDI 3% 상승, LG화학 3% 상승, LNF 6% 상승, 코스모 신소재 7% 상승.
코스모 신소재가 진짜 엄청난 차트를 만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6% 상승, 에코프로비엠 3% 상승, 엔캠 16% 상승, 이수화학 15% 상승.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컴투스, 미국 웹3 게임 기업인 게임플레이 갤럭시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컴투스 6% 상승, 넷마블 4% 상승. 그런데 차트를 딱 보시면은 쭉 떨어지는 칼날이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컴투스는 조금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3% 상승, 데브 시스터즈 2% 상승으로 전부 다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죠. 다음으로 항공주가 또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등의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진에어 5% 상승, 에어부산 5% 상승, 바이오 관련주인 SK바사 4% 상승합니다. WHO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 소식에 존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난이 간암 병용 3상 결과 최장 생존 기간을 달성했다. 이러한 소식에 HLB 붙은 기업들이 전부 다 크게 올랐습니다. HLB 11% 상승, HLB 생명과학 17% 상승. 참고로 이번 데이터에서는 세계 최초로 간암 치료제의 마의벽으로 여겨진 생존기간 중앙값 20개월을 넘겼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HLB 글로벌 상한가 도착, HLB 제약 28% 상승.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도 좋았습니다. 미국 바이오주가 상승했다고 하며 그리고 주요 학회가 또 열리는 등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2%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상승. 그 반면 우주항공주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점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 조정일까요? 한국항공우주 7% 급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 하락.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는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한국정보통신 6% 하락, 나이스정보통신 3% 하락, 통신 관련주인 KT 3% 상승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지분 교환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노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티타늄 국산화 추진 소식소, 이산화티타늄 원료 제조 기술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